그래서 161페이지 1번의 수행 내용 3월 31일 현재 현금 잔액은 얼마냐 했을 때 현금 출납장에 요 마지막 날짜를 3월 31일로 하고 요 잔액을 보면 되는 것이죠. 11590,050이다 이거예요. 11590,050.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 보실 때 앞에 있는 전표를 잘못 입력했다면 요 답도 틀리게 나오겠죠. 그래서 앞에 전표를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질문의 답을 여러분이 정확한 답을 입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전표 입력 하나하나는 정확한 답을 만들기 위해서 정확하게 전표 입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 따로 이것 채점 따로 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출납장을 보시면은 이제 보시다시피 날짜, 그 다음에 적요 이름. 그래서 3월 10일 날 어떤 내용의 거래가 있었는지 여기 설명이 나오잖아요. 적요에. 근로소득세 등 예수금을 납부했다. 이거 좀 넓혀서 볼까요? 여기 납부했다 하는 거죠. 225,420원이 출금에 적혀 있죠. 이건 현금이 지출된 거고요. 그 다음에 3월 10일 날 2월 지방소득세 납부했다. 22,500원.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의 너비는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넓이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월에서 2월 된 것이 1183만 8천원이었는데 전월 2월이라는 것은 2월 말에서 넘어온 돈이죠. 그랬는데 3월 달에 이렇게 지출이 두 건 있어 가지고 잔액은 11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개라 하는 것은 하루의 개를 말하는 거고 월개는 3월 한 달치 전체를 말하는 거고 누개는 1월부터 3월까지 합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말일 현재의 현금 출납장 요 잔액과 일개표, 월개표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일개표, 월개표에서도 3월 말일이니까 여기다가 월개표에서 3월부터 3월을 여러분이 입력을 하시면 3월부터 3월로 입력하시면 여기에 있는 잔액이 금일 잔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금일 잔고가 3월 말일에 잔액이 되는 거죠. 월개표에서도 확인해도 11590,050 동일한 숫자가 보이겠죠. 현금 출납장에 있는 잔액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또 현금 잔액은 이렇게 일개표나 월개표 현금 출납장만이 아니라 3월 말에 잔액이다. 그러면 아까 여러분 그 어디서 또 보셨냐면 총계정 원장 보셨잖아요. 총계정 원장에서 엔터 치면 맨 위에가 현금이에요. 현금의 1월 부분에 여기 잔액란 이거죠. 이게 1월 말 잔액입니다. 다르다? 왜 다를까요? 3월 말인가요? 그렇죠. 3월 말 잔액이죠. 요거. 같죠? 11590,050. 그래서 현금 잔액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 2번에도 뭐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뭔가요? 2월 한 달 동안 현금 지출이 가장 많았던 판매 관리비 계정 과목이 뭔가요?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월개표를 봐야 돼요. 2월 한 달 동안의 월개표. 그래서 아까 그 일개표, 월개표 열어놓으셨으면은 여기 월개표에 가가지고요. 여기를 2월부터 2월로 하시고, 판매 관리비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단 말이에요. 여기서 현금 지출이 여기가 현금 지출이라고 그랬죠. 가장 많았던 계정 과목이 뭐냐 하면은 접대비다. 이렇게 답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죠. 2월 한 달 동안 현금 지출이 가장 많았던 판매 관리비 계정 과목은 하게 되면은 접대비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월계표, 일계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예금과 관련된 것들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우리 예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금. 네, 보통 예금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보통 예금. 입출금이 아주 자유로운 예금이고요. 그 다음에 당좌 예금이라는 게 있어요. 당좌 예금은 개인들은 개인도 가계수표를 발행하는 사람들은 그 기업의 당좌 예금과 같은 예금 계좌가 있습니다. 가계수표 발행하는 사람들. 자, 근데 기업은 이제 가계수표라고 안 하고 당좌수표라고 하는데, 이 당좌 예금은 당좌 한도 금액 내에서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인출할 수 있는 예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금이 또 뭐가 있을까요? 정기 예금. 목돈을 이렇게 딱 저축해 놓은 거. 이자를 투자해야 되겠다. 그러면 정기 예금에 넣어놔야죠. 그래서 일정 금액을 한꺼번에 예금하고 기간 만료 후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그런 예금이 이제 정기 예금이고, 그다음에 이제 적금을 붓는 회사도 있고요. 정기 적금. 자, 이렇게 개정 과목이요. 보통 예금, 당좌 예금, 정기 예금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서는. 정기 적금도 가끔은 나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정기 적금은. 보통 예금, 당좌 예금, 정기 예금. 그래서 이제 당좌 예금을 아마 여러분이 잘 모르실 텐데, 당좌 예금은 여기서 소개한 대로 당좌 수표를 발행해 가지고 돈을 인출하는 방식의 예금이에요. 당좌 예금에서 돈을 인출하려면은 수표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표를 발행해게끔 어떻게 할까요? 은행에서 수표 용지를 주죠. 은행에서 수표 발행할 수 있도록. 그걸로 뭐 상품을 살 때도 수표로 발행해 가지고 대금을 결제하고, 그렇게 되면은 당좌 예금 대변의 개정 과목을 처리하시면 돼요. 애적금 현황이라는 장부가 있어요. 우리 애적금 현황에는 지금 여기서 말한 보통 예금이라든가 당좌 예금이라든가 정기 예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거래 내역과 잔액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행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예금 거래 내역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예금에 찾으신 금액에 이게 돈이 입력되어 있으면은요, 보통 예금 대변에 기입하는 거래예요. 찾으신 금액이니까. 자, 4월 10일 날 보통 예금에서 100만 원을 찾았다. 이런 거래 내역입니다. 왜 찾았는지 다음 페이지 내용을 보니까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진조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만원에 구입하를 하고, 구입 금액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했다. 지금 앞에 있는 그 통장 거래 내역이 신한은행 보통예금 통장입니다. 그래서 인출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예금은 대변에 가야 되겠죠. 자, 차변에 오는 것은 자산 증가인데요. 주식을 샀단 말이에요. 주식. 그런데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샀어요.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그러면 개정 과목이 뭐가 되느냐면요,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개정 과목이 단기 매매 증권. 네, 단기 매매 증권 우리 유동자산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00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100만 원. 그리고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꼭 넣어야 되니까 신한은행 가로 안에 신한은행 넣어주시고요. 보통예금 100만 원 이렇게 대변에 기입해 주세요. 그러면 거래 후 결합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자산이 증가한 거죠. 대변의 보통예금은 뭐가 될까요? 예, 자산 감소가 되겠습니다.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하는 그런 거래입니다. 두 개가 다 유동자산이기 때문에
유동자산 총액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 거래로 인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수행 2번 전표 입력 한번 해보세요. 4월 10일자 일반 전표에다가 한번 전표 입력 해보세요. 네.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대변의 보통예금 입력해 보십시다. 일반 전표 4월 10일 9번에서 3번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단기 매매증권은 거래처를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적요에다가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주식 매입 1번 코드 쓰는 것보다는 여기다가 가로 열고 주식회사 진주 한 칸 띄우고 100주 곱하기 10,000원. 적요를 이렇게 넣어주면 아주 상세하게 적요가 들어간 거예요. 계정 과목은 단기 매매증권인데 단기 매매증권 적요에다가 주식회사 진주 100주 곱하기 10,000원. 이 말은 뭐냐면 주식회사 진주 주식 100주를 한 주당 10,000원에 샀다 이 뜻이에요. 이제 차변 금액은 100만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대변 4번 대변하시고 103번 보통예금. 우리 이제 보통예금은 검색하지 마세요. 103 외워버립시다. 이거는 반드시 거래처를 코드로 넣어야 되니까 코드란에다가 신한 검색 9800입니다. 적요는요 엔터로 지나가세요. 위에 거 복사가 되는 겁니다. 주식회사 진주 100주 만원 그리고 100만원 대변에 입력하시고 엔터 하시면은 밑에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100만원 대변의 보통예금 100만원 이런 분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행 3번에 뭐가 있어요? 4월 10일 현재의 애적금 현황을 한번 조회해봐라. 그러면 4월 10일 날 그 신한은행 보통예금에는 100만원이 인출된 것이 거기에 나올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애적금 현황이라는 장부가 어디에 있느냐면요. 지금 우리 자금 관리하고 있는 장부는 주로 이쪽에 있어요. 금융자금관리 박스에 애적금 현황이라고 요 두 번째 메뉴 있잖아요. 거기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원장을 볼 수도 있고 잔액을 볼 수도 있어요. 원장을 볼 수도 있고 잔액을 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책에 보니까 뭘 봤냐면 잔액을 봤군요. 그러면 잔액을 우리도 잔액란에다 놓고 4월 10일 날짜를 여기다 입력해 볼까요? 4월 10일 잔액 하면은 국민은행 당좌 계좌에 3,895만원의 잔액이 있고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는 2,946만 2,050원의 잔액이 있다. 이렇게 잔액만 보신다 그러면 요 잔액 탭에서 조회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계좌가 두 개밖에 없어요. 당좌 계좌 하나, 국민은행 거, 그 다음에 보통예금, 신한은행 거 하나. 이번 원장도 한번 봅시다. 원장. 그 옆에 원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기간은 1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로 한번 해봅시다. 1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계좌명은 그냥 엔터 쳐서 모든 계좌를 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현재 계좌가 여기 보이는데 국민은행 당좌는 거래가 전기 2월 된 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직 전표 그 뒤로 전표가 하나도 입력된 게 없다는 거고요. 여기 화살표를 한번 눌러 보실까요? 여기 있는 화살표. 여기 화살표를 클릭하면 이제 보통예금 신한은행 게 보이죠. 신한은행 보통은 거래가 몇 건 있었기 때문에 자 2월 25일 날은 2월 급여 지급하면서 616만 1,750원이
인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3월 10일 날과 3월 20일 날은 건강보험료 납부한 거 50만 2,200원이 인출이 됐고, 상품 구입대금 계약금으로 450만 원이 대변이니까 이게 인출이에요. 대변이니까 인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방금 4월 10일 날에 주식회사 진주 100주를 한 주당 만원씩 사가지고 100만 원이 인출이 되었다. 그래서 이 원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통장 거래 내역이죠, 이게. 예. 통장의 거래 내역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잔액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이 두 개니까 여기서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화살표 눌러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금융거래처가 다섯 개다 그러면 여기가 다섯 개가 보일 거예요. 계속 이렇게 눌러보면 지금 우리는 두 개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적금 현황이라는 장부 한번 구경해 봤습니다. 자, 이제 164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카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예, 우리 개인도 카드가 있듯이 회사도 지출용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지출용 카드를 우리가 법인카드라고 하죠. 그래서 카드가 규모가 작은 회사는 법인카드 하나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주로 사장님이 이렇게 쓰고 다니면 되겠지만, 종업원이 많은 회사, 직원들이 많으면 부서도 많으니까 법인카드를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이런 법인카드 관리 대장을 만들어서 누군가 한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발급일은 언제고, 카드 종류는 어떤 카드고, 카드 번호가 어떻게 되고, 사용 부서가 어디고, 결제일은 며칠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양식을 만들어서 관리대장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회계 처리하고는 뭐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카드 거래에 관련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여러분 이론 때 다 배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카드로 매출을 했다. 즉 거래처 또는 고객이 우리 상품을 카드로 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상품을 매출하는데 카드로 고객이 결제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으로 잡아요. 외상매출금. 대변에는 상품 매출이에요. 상품을 팔았으니까. 그래서 거래 후 결합관계는 이 대변의 상품 매출은 이거 수익 발생입니다. 수익. 대변의 외상 매출금은 자산 증가인 거 아시죠? 자산 증가. 아실 거고. 그러면 이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가 어디가 되느냐면요.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가 카드사가 돼요. 카드사. 만약에 고객이 삼성카드로 결제를 했다. 그러면 외상매출금의 거래처를 삼성카드로 우리는 장부를 정리합니다. 삼성카드에서 돈을 받아야 되니까. 아시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삼성카드에서 돈이 만약에 10만원짜리 바지를 팔았다라고 하면은 삼성카드에서 10만원 다 안 들어오죠. 수수료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빼고 1% 뭐 2% 이렇게 공제하고 들어오죠. 그럼 외상매출금 잡았다가 돈을 받는 날은 대변의 외상매출금 10만원, 차변에 보통예금에 들어오는 게 99,000원이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 차변에 99,000원은 보통예금, 1,000원은 수수료로 빠졌다. 그러면 수수료 비용 1,000원. 이게 우리가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은 회사가 비용이 발생해요. 수수료. 비용 발생하죠. 그래서 그 개인 장사 하시는 분들은 그 수수료 때문에 뭐 카드 결제한다고
현금으로 좀 할 수 없냐고 그러는데 사실은 수수료 때문이 아닌 것 같고 수수료야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뭐 그것도 모아지면 큰 돈이겠지만 한 건의 수수료는 별거 아닌데 그거보다도 카드로 팔면은요 매출을 만약에 속이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사업자가 속일 수가 없어요. 카드로 팔면 왜 그럴까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국세청으로 바로 전송이 돼요. 그 거래를 매출로 신고 안 하게 되면은 국세청이 먼저 알고 있어요. 컴퓨터 기계가. 그래서 왜 신고 안 들어오냐 하고 나는 신고 끝났을 때 아무 말 없으니까 아 국세청에서 모르고 있겠구나 하고 이게 넘어가지만 한 3, 4년 지났는데 갑자기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무슨 거래를 왜 신고 안 했느냐 이렇게 확인 우편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이 기억을 뭐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요새는 뭐 컴퓨터가 꼼짝 말아요. 컴퓨터가 딱 잡아내가지고 이거 확인하라고 이렇게 딱딱 제출을 해주기 때문에 거의 속일 수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권은 빼먹지 말고 부가세 신고할 때 꼭 해줘야 돼요. 그거 이거 한 건 정도 모르겠지. 모를 수가 없어요. 컴퓨터가 워낙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소규모로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꾸 현금 영수증 필요하냐, 카드 꼭 써야, 카드로 결제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아마 따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 카드로 판매했다? 그러면 차변이 외상매출금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상품 외의 것을 매각하고 카드로 받았다 이거. 상품을 팔았을 때는 외상매출금이지만 상품 외의 것, 예를 들어서 상품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그 3일 패션은 옷을 파는 그 법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이 상품이에요. 그런데 옷을 파는 게 아니고 3일 패션이 가지고 있는 화물차가 한 대 있는데 화물차가 너무 낡아서 이거 그냥 팔고 새 차로 사기로 했어요. 그럼 화물차를 이천 중고자동차에다가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천 중고자동차 사장님이 요 화물차는 100만 원입니다 하면서 그 중고자동차 회사에 카드로 결제를 해줬어요. 100만 원을 카드로. 그러면 미수금이라고 해야 돼요. 미수금. 이 미수금 거래처가 어디가 되냐면 카드사가 되는 거예요. 중고자동차 사장한테는 돈 받은 겁니다. 근데 외상매출금이라고 안 하고 미수금이라고 한다. 왜 그러느냐면은 여러분 외상매출금은 매출채권으로 분류하는 개정 과목이에요. 매출채권. 매출채권이라는 것은 재고자산을 판매한 채권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파는 것은 재고자산이 아니거든요. 유형자산이에요. 유형자산을 처분한 거예요. 유형자산 처분하고 카드로 결제받은 것은 매출채권으로 분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이라고 안 하고 미수금 이 개정 과목을 사용한다. 알아두세요. 미수금. 그러나 거래처는 카드사예요. 이천자동차가 아니고 카드사. 이제 대변은 여기서 비품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화물차를 팔았다 그러면 대변이 비품이 아니고 뭐가 될까요? 차량 운반구가 되죠. 차량 운반구. 자, 이번에는 이제 매입을 보겠습니다. 매입. 매입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가 법인카드로 뭔가를 산 거예요. 자, 첫째, 상품을 샀다 이거예요. 상품. 그러면 차변에 이제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대변이 뭐냐면 외상매입금이에요. 외상매입금. 카드로 결제했지만 외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근데 이 또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는 카드사. 여기도
거래처가 카드사가 돼요. 자, 우리가 카드를 가지고 옷을 저기 동대문 종합시장이나 뭐 남대문 시장에 가서 옷을 사왔다. 우리 매장에서 판매하는 옷을 우리 법인카드로 사왔어요. 그러면은 그 외상으로 사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다음 달에 카드사에다 돈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 되는 겁니다. 매입 채무로 기록해야 된다. 그런데 상품 외의 것을 카드로 샀을 때는 미지급금이에요. 자, 외상 매입금은 매입 채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지급금은 그냥 일반 채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그 자동차를 이제 새 걸로 샀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영업사원이 카드로 해도 결제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카드로 화물차 2천만 원짜리를 카드로 긁었어요. 그러면 차변이 차량 운반구 2천만 원, 대변은 미지급금. 만약에 카드가 삼성카드다. 그러면 미지급금, 거래처는 삼성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카드 거래에서 이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또 미수금, 미지급금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잘 알아두셔요. 상품이면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이에요. 상품 외의 것이면 미수금이거나 미지급금이에요. 여기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기 수행과제 한번 해볼까요? 거기가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는데 요새는 매출전표 이 양쪽에 이렇게 구멍 뚫린 거 별로 없죠. 이런 기계가 요새 뭐 별로 없어요. 이 기계가 뭐냐면 이게 찍 하면서 찍히는 그런 건데 요즘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가멸식 프린터를 쓰기 때문에 구멍 뚫린 용지는 없죠. 예. 자, 아무튼 어떤 용지가 됐든 간에 제목이 매출 전표하고 카드 종류 CT 카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신용카드 매출 전표예요. 네. 자, 매출 거래처 직원과 식사하고 CT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랬어요. 자, 여러분 신용카드는 매입 전표라는 게 있을까요? 전부 다 매출 전표일까요? 신용카드 영수증에 매입 전표도 있고 매출 전표도 있을까요? 그냥 전부 매출 전표라고만 할까요? 네, 전부 매출 전표입니다. 신용카드.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샀어도 매입 전표라고 안 해요. 매출 전표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람이 누구가 발급해요? 매출자가 발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언제나 매출 전표예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은 그냥 현금 영수증이라고 그러는 거고. 예.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직원하고 식사하고 여기 황금 오리에서 식사비니까 이거 식사를 우리가 매입한 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매입 전표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논리는 맞죠. 매입입니다. 매입. 이건 매입이에요. 카드 매입. 그러나 이 전표를 우리가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자가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요 식당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식당 입장에서는 매출 전표예요. 그래서 언제나 매출 전표다. 언제나 매출 전표다. 이 매출 전표를 보고 이게 매입인가 우리가 매출한 건가는 우리가 알아서 판단해야죠. 이거는 매입입니다. 식사를 매입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부가세 있잖아요. 부가세. 부가세 요 3만 원을 공제 받으려면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 거래에서 요 부가세 3만 원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돼요. 공제 못 받는 이유 여러분 아시죠? 네, 접대비라는 거죠. 매출 거래처에 접대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매입 매출 전표에 넣어가지고 공제 받으면 안 돼요. 공제를 못 받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전부 다 비용 처리해야 돼요. 부가세까지 33만 원을. 그 비용이 뭐냐? 차변의 접대비.
대변에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럼 개정 과목이 뭐였죠? 예, 미지급금.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CT 카드가 되죠. 미지급금의 거래처를 황금 오리로 입력하면 틀린 거예요. 황금 오리에는 미지급이 한 게 아니에요. CT 카드에 미지급한 겁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반드시 CT 카드로 해야 된다. 그래서 차변의 접대비는 비용 발생이고요. 대변의 미지급금은 부채 증가죠. 부채 증가. 비용 발생, 부채 증가. 자, 전표 입력하세요. 여기 신용카드 날짜 나와 있습니다. 5월 2일 거래 날짜로 전표 입력하세요. 일반 전표에다가 하시면 돼요. 5월 2일. 자, 구분해서 차변, 접대비, 거래처는 황금오리. 근데 코드가 없어요. 그냥 여기다 황금오리 쓰면 돼요. 적요는 신용카드로 접대했단 말이에요. 아까 1번 적요 코드 쓰는 게 적당하고요.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33만 원으로 비용 처리합니다. 대변은 미지급금이에요.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반드시 거래처를 코드로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황금오리가 아니고 CT카드로 미지급금 거래처 코드 99601로 해야 되고요. 예, 위에 거 엔터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거래처 접대비 33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전표 입력하는 속도도 많이 빨라지셨죠? 예, 속도가 나야 됩니다. 가능한 속도를 내서 연습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시험 볼 때 여러분 제한 시간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딱 난 거는 빨리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입력하는 것도 속도를 내서 연습해 보세요. 다음 2번을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한다. 예, 벌써 월말이 돼가지고 5월 말에 그 CT카드 33만원 그 사용금액이 그거 하나밖에 없었나봐요. 그래가지고 통장에서 보통예금에서 찾으신 금액, 예,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여기 설명을 보시면 5월 카드 사용대금이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 결제되었다.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시오. 네, 회계 처리 해보아라. 그러면 이제 차변에 오는 것은 미지급금이 와야 돼요. 미지급금 거래처 CT카드로 하고요. 금액은 역시 33만 원이에요. 대변은 이제 뭐가 될까요? 예,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신한은행이 되어야 되고요. 금액은 이제 차변 대변 모두 33만 원입니다. 네, 이렇게 분개할 수 있으면 됩니다. 숫자가 갑자기 안 잡히니까 이 오를 때는 이 시프트를 한번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한번 터치입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되죠? 입력하다가 무슨 예상치 못한 증상이 있으면 이 얘기 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전표 입력을 그대로 해볼까요? 5월 30일 날짜로 날짜 바꾸고 차변의 미지급금 CT카드 적요는 자, 미지급금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해가지고 갚았죠. 1번 적요 쓰면 되겠네요. 1번. 네, 미지급금 반제. 반제라는 게 갚았다는 겁니다. 반제 시 보통예금 인출. 보통예금으로 계좌 이체했다 이 뜻이에요. 네, 금액은 33만원. 부채 감소고요. 대변은 보통예금이죠. 은행을
신한은행으로 코드 꼭 입력하시고, 이것도 위에 거를 복사 해도 되고 4번 적용을 따로 넣어도 되고, 복사 그냥 그 똑같이 해도 되고 4번 적용 카드 대금 보통예금 인출 이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33만 원. 네. 카드 대금이 통장에서 인출되면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카드 거래 정리한 것은 이 앞에 페이지에 있었던 이겁니다. 이 카드 거래 회계 처리에 대한 정리표. 요거 잘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다. 연습 문제는 지금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만은 뒤에서 또 다른 문제가 나올 거니까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풀이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67쪽. 이제 어음 관리에 대한 거 알아보겠습니다. 어음 관리. 네. 자, 어음 관련 거래가 업종에 따라서는 어음 관리를 어음 거래를 아예 하지 않는 회사도 있어요. 주로 소매점 같은 데서는 어음 받을 일이 없어요. 소매점, 옷을 판매한다. 근데 전부 개인 고객한테 팔 거란 말이에요. 개인들이 어음 발행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주로 이제 어음 거래는 뭐냐면 기업 대 기업 간의 거래를 할 때 어음 거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IMF라고 하는 옛날 그 아주 무시무시한 재난 같은 그런 일이 있었죠. IMF. 그때는 이 어음 거래 너무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IMF 끝나고 나서 어음 거래가 한동안 뚝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말이죠, 그냥 뭐 어음을 너무 남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음 거래가 말하자면 전부 외상 거래들이거든요. 어음이. 그래서 이 어음 거래가 뜸했었는데 다시 어음 거래가 좀 많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 상거래에서 이 어음 거래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대 기업 간의 거래에서. 그래서 이 어음에 대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지를 잘 알아둬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어음이라는 것은 약속을 한다 해서 약속 어음이라고 하는데, 이 약속 어음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발행인이 그 소지, 즉 수취인이라고 하죠. 발행인이 그 수취인에게 일정한 기일에, 즉 언제 일정한 금액을, 즉 얼마를 지급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증권입니다. 네. 그 약속 어음을 해줬다는 것은 우리가 민법상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이거 3개월 후에 드립니다 하면 외상 매출금이에요. 근데 그 회사하고 우리가 과거부터 거래를 한 회사가 아니고 이제 처음 우리 회사하고 거래를 한 회사인데 그냥 뭐 무조건 3개월 후에 외상을 하겠다, 그렇게 외상 주는 회사는 없어요. 처음 거래를 할 때는 그러면은 어음이라도 발행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돈을 우리가 받을 권리를 최소한 확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 어음 거래가 그런 경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 어음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물품 대금으로 약속 어음을 받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은행으로부터 어음 용지를 수령하여 물품 대금으로 약속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거래처로부터 받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받을 어음이고, 우리가 어음 용지를 은행에서 받아다가
발행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그게 지급어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으러음은 자산에서 배웠고 지급어음은 부채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표 결제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기합 수표라는 수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합 수표는 은행이 지급인이 되는 게 자기합 수표예요. 가장 신뢰가 높죠. 은행이 지급자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합 수표는 그냥 받을 때든 줄 때든 현금입니다. 무조건 현금. 자기합 수표 10만 원짜리다 그러면 10만 원짜리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계 처리도 무조건 현금으로 해요. 거래처로부터 자기합 수표 10만 원짜리를 받았다. 차변의 현금. 우리가 그 자기합 수표를 거래처에다가 지급했다. 대변의 현금.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좌 수표라고 하는 것은 거래처가 발행한 걸 받을 때는 현금이지만 우리가 발행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좌 예금이에요. 개정 과목이. 왜 그러냐면 앞에서 여러분들 조금 전에 앞 시간에서 당좌 예금이라는 예금은 수표를 발행하여 인출하는 예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우리 회사의 당좌 예금에서 돈이 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 발행하면 현금이 아니에요. 우리 회사 당좌 예금에서 빠져나가니까 대변의 개정 과목이 당좌 예금이 된다. 그런데 타인이 즉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거는 우리가 수표를 받은 거기 때문에 현금이에요. 현금. 그래서 당좌 수표 발행했을 때와 받았을 때 개정 과목이 다르니까 그거 좀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당좌 수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당좌 수표는 현금 거래의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 거래대금을 수표로 발행하는 것으로 은행과 당좌 거래 약정을 맺고 당좌 수표 용지를 수령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겠어요. 자, 어음 관련 거래. 여러분 여기 받으러음에서 이미 다 배운 건데요. 기억나시죠? 이거 받으러음. 어음을 보관했다. 이게 받았다는 겁니다. 어음을 받으면 상품을 팔고 어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차변의 받으러음, 대변의 상품 매출이에요. 그런데 외상대금을 어음으로 수령했어요. 이것도 외상대금이라는 것을 어음으로 수령한 것도 이 외상대금이 외상매출금이지 않습니까? 외상매출금은 상품을 판매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변의 받으러음, 대변의 외상매출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받으러음이 만기가 되어서 결제가 되면 대변의 받으러음, 부도가 나도 대변의 받으러음, 어음을 배서양도할 때도 대변의 받으러음, 어음을 할인할 때도 대변의 받으러음입니다. 예, 할인이 무엇이고 배서양도가 무엇이고 부도가 무엇이고 결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앞에서 받으러움 부분에서 다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급어음에 관한 회계 처리를 보겠습니다. 지급어음은 은행에서 어음을 받아올 때는 회계 처리는 안 해요. 그러나 요 도전 프로그램에다가 어음을 등록은 할 겁니다. 그건 회계 처리는 아니기 때문에 차변 대변은 없어요. 어음 등록해가지고 기입만 해주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거래처에다가 상품을 매입하면서 어음을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차변의 상품이 증가하고 대변에 이제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상 매입 대금을 어음으로 발행해서 지급했다. 이런 경우도 차변의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면서 대변의 지급어음이 됩니다. 그 지급어음이 약속한 날이 돼서 결제가 되면은요, 지급어음은 차변에 와서 부채 감소되고요, 대변에 당좌 예금에서 돈이 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급어음의 회계 처리는
이러한 흐름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것도 부채에서 여러분 지급보험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상기시키고요. 그 다음에 수표 관련 회계 처리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자기압 수표는요 은행이 지급하는 수표예요. 그래서 이 자기압 수표는 은행이 자기 앞으로 발행한 거기 때문에 자기압 수표를 받으면 차변의 현금, 자기압 수표로 우리가 뭔가를 지급하면 대변의 현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압 수표는 언제나 현금이다. 요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 당좌 수표는 자기압 수표하고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압 수표는 은행이 발행한 수표지만 당좌 수표는 누가 발행한 거예요? 기업이 발행한 거예요. 기업이니까 우리 회사도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도. 그래서 타인이 발행한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는 거래처가 발행했다는 거죠.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를 수령하면 차변의 현금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가 당사 발행 당좌 수표, 그러니까 당사가 우리 회사예요. 우리 회사가 발행해 가지고 그 수표를 상품 대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차변의 상품이라는 재고 자산이 증가하면서 대변의 현금이 아니고 당좌 예금이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당좌 예금이라는 이 예금은 수표를 발행해 가지고 돈을 인출하는 그런 예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그러면 대변의 당좌 예금으로 기록해야 돼요. 현금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발행한 당좌 수표가 다시 우리 회사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차변의 그 당좌 예금이에요. 당좌 예금에서 인출이 되지 않고 그 수표가 그냥 우리 회사로 돌아왔으면 통장에서 돈이 안 나간 거죠. 그러니까 다시 증가시켜야죠. 우리 회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는 지급할 때는 대변의 당좌 예금, 다시 돌아오면 차변의 당좌 예금. 은행으로 가지 않고 우리 회사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우리 회사 통장에서 돈이 안 빠져나가고 다시 우리가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당좌 예금이 되는 겁니다. 차변에. 자, 그래서 당좌 수표만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받을 때는 차변의 현금이지만 그 타인 발행 수표를 그대로 내가 다른 거래처에다 줬어요. 그러면 그것도 대변의 현금이에요.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만 계정 과목이 당좌 예금이다. 요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음 관련 그 장부가 받으러움 현황, 지급어음 현황, 어음 직계표 이런 거 앞으로 조회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일일 자금 명세서라고 하는 그 자금 관련 장부가 있어요. 이것도 자금 관련된 항목이기 때문에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받으러움, 지급어음, 차입금 이런 금융상품의 거래 내역을 하루치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일일 자금 명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조회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여기 수행과제 여기서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